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단어쌤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이 되고 더 나은 한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이야기로 풀어주는 영어 단어 설명 바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단어는 dissipation, care, 배열한 단어를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단어도 다시 한번 제 설명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끈기 있게 보시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dissipation이라는 단어를 먼저 볼까요? 멀리란 뜻의 접두사와 조금씩 마시는 것을 SIP라고 합니다. 그리고 AT는 뭐뭐 하다, 뭐뭐 하게 만들다 등등의 여러 가지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고요. E와 I가 겹치면은 거의 대부분 85% 이상은 요 앞에 있는 E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ATE와 ION이 이렇게 딱 붙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뜻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 볼까요? 소산소실 분해, 낭비, 탕진, 무절제한 생활방식, 폭음, 방탕, 남봉, 기분풀이, 오락, 유흥, 기분전환, 위안, 에너지의 흩어지기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흔히 단어를 하나 이렇게 접하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막 외우시잖아요. 그러면은 단어는 하나밖에 되질 않는데 이렇게 많은 뜻을 갖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야지 이 많은 뜻을 이해하고 한꺼번에 우리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dissipation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무엇을 받길래 이렇게 많은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을 유심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도박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돈을 흥청망청 많이 쓰고 있네요. 자, 이렇게 돈을 따서 공중으로 뿌리는 겁니다. 술과 여자와 탐욕스러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장면 잘 보셨나요? 이 dissipation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이 장면을 보고서 만들었다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생각하면 이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땡길 수 있는 한 가지 상황, 바로 그 장면에서 이 모든 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은 현대의 화면이지만 이 단어가 몇백 년 전에 만들었을 텐데 그때는 카메라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현대 장면을 끌어올 수밖에 없죠. 어린 학생들이 볼 수도 있는데 좀 비교육적인 내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어를 배운다는 입장에서 그 장면은 약간 비교육적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뜻을 한번 볼까요? 소산이라는 뜻은 바로 흩어졌다가 없어지는 것을 소산이라고 하죠. 뿌린 돈을 사람들이 주워가면 몽땅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실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죠. 예, 분해는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겁니다. 컵에다가 소금을 붓거나 설탕을 부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나 소금이 다 녹죠. 그러면 분해가 되는 거죠. 예, 흩어졌다가 없어진다는 뜻에서 불타서 없어지고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분해라고 하죠. 첫 번째 뜻 잘 이해가 가시나요? 두 번째, 낭비하고 탕진이란 뜻이 들어가 있네요.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겁니다.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낭비를 하는 겁니다. 술집에서 돈까지 뿌려가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거죠. 탕진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버리는 거죠. 무절제 또는 무절제한 생활 방식이에요. 돈만 생기면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도박을 하고 그 딴 돈으로 술집에 가서 흥청망청 쏟아붓는 거죠. 무절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절제한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폭음이네요. 예,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죠. 아까 화면에서 보였다시피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겁니다. 세 번째 뜻, 방탕이나 남봉이라는 뜻이 있네요. 예,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남봉이라는 거는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속이기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그런 겁니다. 기분풀이에요.
술을 마시고 옛다 기분이다 하고 돈을 막 뿌려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좋다고 낄낄대는 거를 우리는 오락이라고 하죠. 유흥이죠. 흥청. 기분 전환이나 유의한. 요거는 오락이라는 뜻에서 요렇게 그 뜻이 더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소산이면 돈이 여기저기 흩어지죠. 예, 과학적인 용어는 흩어지기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뜻이 아무리 이렇게 많아도 한꺼번에 이해가 가능하시죠. 예, 바로 그 장면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어쩌면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이에요. 이번 단어는 이 케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에서도 상당히 일반화돼서 많이 쓰이죠. 누구를 챙겨준다든가 누구를 보살펴준다는 것을 케어한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렇게 돌봐준다, 돌봄, 보살핀다는 뜻보다는 걱정이나 근심이라는 뜻이 사전에 보면 첫 번째 뜻에 나와 있습니다. 요 CAR이 원래의 어원입니다. 요거는 귀중히 하다,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귀중한 아이가 이렇게 아파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들은 걱정이 되죠. 근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뜻은요, 주의하고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아이가 잠들면 조심스럽게 문 열고 조심스럽게 나가죠. 자,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장면이고요. 예, 걱정이 되죠. 부모는 빨리 낳아야 될 텐데 하면서 고심을 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당연히 아이를 보살필 책임이 있는 거죠. 자, 돌봄, 보살핌, 보호, 간호, 이건 다 비슷하네요. 아이를 여기 약도 먹이고, 열이 있는지 보살펴 주죠. 따뜻하게 옷을 입히고, 춥지 않는지 이불을 꼭 덮어주고, 옆에서 이렇게 간호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관심사, 바람이죠. 온 관심이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관심을 이렇게 쏟는 겁니다. 빨리 낫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케어해 준다는 요런 세 번째 요런 장면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고 단어를 하나를 꼼꼼하게 챙겨 보셔야지 나중에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아 나갈 수가 있어요. 단어가 갖는 전체적인 맥락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하나하나 보시면서 일단 단어를 하나 외우실 때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시는 그 단어에 대한 시각을 좀 달리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여기에 자동사도 있네요. 예, 아이가 아프면 걱정스럽죠. 걱정하다 염려하다 똑같은 말이네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마음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돌보고 보살피는 거죠. 그 다음 단어를 또 볼게요. 이번 단어는 지난 시간에도 패치란 단어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배워라는 그 뜻은 고무를 알고 계시잖아요. 동사로 쓰일 때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전부 다 읽으시지 마시고요.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앞에 B는 baby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AR은 뭐뭐 하다 또는 뭐뭐 하는 것.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요 배어라는 단어 뜻이 많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밟아 내려갈게요. 첫째, 나르다, 가져가다, 데려가다 이런 뜻이 있네요. 산통을 걷기 시작하면 부지런히 뜨거운 물과 찬물, 적당히 섞기 위해서 물을 갖다 나르죠. 예, 깨끗한 헝겊천도 갖다 나릅니다. 출산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런 아이를 많이 받아본 전문적인 산파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 자세를 취하다라는 뜻이 있네요. 아이를 낳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요 세 번째 뜻, 의무, 책임을 지다, 떠맡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의무나 책임을 지게 되죠. 요 주위에 있는 분들도 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의무나 책임을 지게 되고 의무를 또 떠맡게 됩니다. 비용을 부담하다는 것은 왕궁에서 귀중한 태자가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을 이 사람들한테 비용을 주게 되죠. 즉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제기대명사 형태로 하면 처신하다, 행동하다 라는 뜻이 있네요. 왕의 왕비라든가 아니면 후궁이라든가 왕의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처신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왕의
아이를 갖고 있을 때는 각별하게 행동을 조심하고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뜻, 표정, 모습, 자치 등을 몸에 지니다라는 그런 뜻이 있네요. 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표정이나 모습을 몸에 지니고 있는 거죠. 사전에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한국말답지 않는 표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버티다, 무게 등을 지탱하다 하고 7번의 뜻을 같이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버티다라는 거 고통을 참아내는 거죠. 밀어내다는요, 배에 힘을 주면서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쫓아내다는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다라는 뜻이 나오네요. 자, 다음 뜻이 굉장히 많죠.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 그림과 제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잘 들으시고 조금씩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열매 맺다 꽃이 피다. 요거는 남녀가 한 쌍이 돼서 자식을 낳듯이 꽃도 역시 암술과 수술이 딱 만나서 열매를 맺죠. 그리고 꽃이 피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의미가 확대됐네요. 이자 등을 낳다, 생기게 하다. 아이를 낳듯이 뭔가가 좋은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태자가 생겨나면 아들과 아버지,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갖게 되죠. 애정이나 아기 등을 마음에 품다 지니다예요. 건강한 아이가, 특히 아들이 태어나면 굉장히 애정을 갖게 되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부인들은요, 굉장히 아기를 품게 되는 거죠. 무럭무럭 커서 똑똑한 아이가 돼서 왕의 자리를 물려받지 않을까라는 주위의 다른 후궁들, 옛날의 왕들은 다 그랬잖아요. 옛날의 왕들은 여러 명의 왕자를 뒀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시기 질투하게 되죠. 아기 등을 갖게 됩니다. 이름이나 칭호 등을 지내다.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고 칭호를 갖게 되는데 바로 태자가 되는 거죠. 많은 태자가 있을 경우에는 세자로 책봉되기 위해서 이 아들 저 아들 많이 비교하게 되고 각별한 수업을 받게 됩니다. 태자 수업을 받으면서 그 중에서 한 명이 세자로 책봉이 되죠. 그 태자들은 견뎌내야 됩니다.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검사, 비교나 검사 등에 견디라는 뜻이 되겠네요.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기에 알맞다, 뭐뭐 할 만하다. 요런 뜻은요, 세자로 책봉을 해도 좋다, 왕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다, 물려주기에 알맞다, 또는 물려줄만 하다, 세자로 책봉이 될 만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요 17번의 그 뜻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있네요. 길기도 하죠. 그 많은 아들 중에 어느 한 명만 세자로 책봉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아들들은요, 예, 왕의 책봉이 되면 다행인데 책봉이 안 될 때 어마한 탄압이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큰 적으로 몰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정적으로 몰리면 청 작업을 받게 되죠. 왕궁에서 쫓겨나가고 감옥에 투옥되면서 비난이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왕이 되면 권력 등을 쥐고 있는 거고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왕의 의견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왕당파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 국정을 꾸려 나가면서 요직을 하나하나 차지하게 돼요. 왕 주위의 신하들이 왕을 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영어 단어 암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첫째, 이런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고 무작정 외우기 때문이에요. 무작정 빨리 많이 외우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차근차근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시면 영어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재미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큰 힘이 됩니다. 저에게는. 감사합니다.